반갑습니다. 자, 회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진의 규모와 진도의 차이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 어느 회원님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진의 규모와 진도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지진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진 진동파, 지진의 원인, 뭐 진앙과 진원 이런 어떤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진의 규모 보통 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M, 리히터, 우리가 리히터 규모라고 이야기하죠. 리히터 규모. 그래서 이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 진동파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지진 진동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탄성파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성파. 우리가 현장에 사고는 발파를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탄성파가 발생을 합니다. 그 탄성파라서 우리는 집안 조사를 하기도 하죠. 탄성파 탐사, 굴절법, 반사법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왔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그래서 지진 진동파도 용어적인 설명 문제가 토질기술사에서 나오고 토목시공기술사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지진의 규모 M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목시공기술사, 토질기술사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향후에는 뭐 진앙과 진원 이런 것 소재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진의 정의는 지구 표면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 원인은 자연적인 원인과 인공적인 원인이 있다. 자연적인 원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진을 이야기하는 거고, 인공적인 원인은 발파 또는 지하 동굴이 무너진다든가 지하수 개발. 이런 지표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지하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뭐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또는 여기에 우리가 지하 터파기를 했다든가 해가지고 이 지하수가 쭉 빠져버렸을 경우에 이 부분이 하나의 공동이 만들어지겠죠. 동굴이 만들어집니다. 공동이 만들어지면서 상부 지반이 이렇게 밑으로 꺼져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함몰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죠. 함몰. 영어로 하면 싱크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상부 지반에 진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하나의 지진으로 볼 수 있겠죠. 인공적인 지진. 또는 이렇게 어떤 인간의 활동 외에도 자연의 동굴, 석회암 동굴이 있죠. 석회암 지대에서는 그 석회암이 물에 용해되어 가지고 빠져나가면서 동굴이 생깁니다. 침식 동굴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공적인 원인은 이러한 인간의 활동에서 생긴 지진을 이야기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발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파 진동은 하나의 어떤 탄성파입니다. 탄성파를 다른 말로 지진파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 지진파는 한마디로 탄성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진 발생의 원인. 지구 내부의 운동에 의한 응력 또는 에너지원은 지구 초기에 운석의 충돌이라든가 방사성 물질이 뭐 붕괴로 축적된 열에너지, 그 다음에 나중에 판구조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하시게 되는데, 그 판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어떤 응력들이 원상 복귀되면서 생기는 어떤 에너지 발산 이런 것들. 그다음 가장 대표적인 설이 판구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구의 표면은 100km 정도 두께의 몇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12개의 안반 조각의 이동을 이야기한다. 어떤 책에는 뭐 13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쏟는 것은 유라시아판하고 태평양판 두 가지입니다. 제가 그림 솜씨는 없습니다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중국 대륙이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울릉도 있고, 제주도 있고, 여기에 일본 열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 여기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뭐 아프리카가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일본 동쪽, 동일본을 따라가면서 오른쪽이 태평양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부에는 필리핀판이 있습니다. 필리핀판. 그 이쪽에는 인도, 호주판이 있습니다.
그 이쪽에는 대륙에는 우리는 유라시아판 이외에 있습니다. 유라시아. 중국, 한국, 일본은 유라시아판 이외에 있고 일본 동쪽 근접해가지고 태평양판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단면을 잘라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 태평양판이고 여기에 유라시아판입니다. 그래서 이 판은 유라시아판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태평양판은 이런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판은 밑으로 쭉 꺼지고요. 유라시아판은 태평양판을 위로 타고 올라갑니다. 이 운동에 의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바다라면은 여기에 쭉 따라가면 해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구. 바닷속의 골짜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해구가 쭉 따라가면서 여기서 주로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판이 이런 방향과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이 판의 경계 부분에서 지진이 일어난다 하는 설이 판구조론이다. 판구조론. 판의 경계에서 발생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 그림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그림이죠. 이게 12개의 판을 그려 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국이 있고 일본 열도가 있고요. 태평양판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요 밑에는 필리핀판이 있고 여기 인도 호주판입니다. 그래서 태평양판은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유라시아판은 이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 경계 부분에서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엄청나게 큰 해일이 쓰나미가 덮치고 근데 원전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방사성 물질이 유출이 된다든가 이런 원전 사태가 발생을 했죠. 일본에서 엄청난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경은 뭔가 하면은 이 유라시아판 위에 있고요. 오른쪽에는 일본 바로 근처에서 태평양판에 지나가면서 태평양판은 일본 쪽으로 오고요. 유라시아판은 태평양판을 타고 넘습니다.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일본 땅이 이 방향으로 엄청나게 움직였다. 한국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대륙도 조금씩 이동을 했죠. 그리고 이 호주판은 이렇게 밀어 올립니다. 앞으로 뭐 제가 TV에서 들어보기에는 200만 년인가 뭐 후에는 이 호주판이 여기가 다시 갖다 붙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속도로 보면. 그래서 호주는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대륙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이동량이 많아가지고 지금 호주는 뭐 최근에 GPS 측량을 하면은 좌표가 잘 맞지 않는다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정 작업을 한답니다. 지적을.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판구조론이다. 지진 발생의 원리.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력이 작용하고 탄성체. 우리 지구 땅에 밑에 있는 고체 물질, 암반들은 탄성체입니다. 치성 물질이지만 기본적으로 탄성 성질을 갖고 있죠. 이것이 변형이 일어나고, 변형이 일어나면 변형에 따른 에너지가 축적이 되었다가 단층이 발생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길에 어긋나면서 단층이 발생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것이 다시 응력이 해소가 되면서 원상태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소된 외력들이 밖으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발생하는 것이 지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진 발생의 조건, 지진 발생 장소, 판 경계 지진이 있고 판 내부 지진이 있다. 그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진원과 진앙. 2016년도 9월달이죠. 경주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먼저 오고 전진이라고 그럽니다. 전진. 따라서 5.8의 지진이 따라왔죠. 그리고 계속해서 400여 차례의 여진, 규모 2.0, 뭐 2.4 이런 여진들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 지진이 날 당시에 제가